반갑습니다. 윤보영 시인입니다. 지금부터 윤보영 시인과 함께하는 감성시 쓰기 제13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도 우리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24절기로 감성시 쓰기 비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24절기로 어떻게 해서 이 시를 쓸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맞아들이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절기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정말 좋은 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기로 시를 쓰게 된 동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맞이한 절기로 윤보영 시인의 시를 통해서 인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입춘이라든지 특별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또 삼복, 복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복이 절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에는 사람들이 윤보영 시인의 시로 많이 인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인사하는 이 절기에 대한 시를 언제 어떻게 쓰게 됐느냐? 물론 우리 과거에는요, 이 SNS를 통한 인사 이전에, 지금 이 인사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연합장을 우리가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12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서울 우이동에 있는 백란에 윤보영 시인의 시를 시화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시간 계속 이제 전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 가니까 백란에 있는 이 사장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매월 초에 월에 대한 시를 적어 주시면은 그 시로 당신께서 이 하면 종이에 천에다 적어서 벽에 걸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연히 저의 1월에 대한 시, 2월에 대한 시, 이런 시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천에 적어서 이 출입문에 이렇게 부착을 해놨는데 그걸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 찍어간 시를 가지고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 이런 데다 올리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월시를 매월 초만 되면 월시를 적어서 그러니까 초 이전이죠. 만약에 이제 다음에 8월 1일 같으면은 한 7월 20일경에 시를 써서 우리 백란 사장님께 보내드리면 백란 사장님께서 그 시를 천에 적어서 그걸 독자들에게 이제 사진을 찍어 갈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제공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자체가 2013년 6월 1일 날 오전 6시에 6월 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가지고 6월 1일 날 했지만 동시에 6월 1일 날 또 백란 사장님도 이 시를 가지고 요렇게 요 자체가 이 2013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요렇게 시작했던 거죠. 요 자체가 백란 사장님께서 요 자체가 1m 정도 이상 되는 길이의 천에다가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서 그림까지 그려서 요걸 출입문에다가 여기다 요렇게 붙였던 거죠. 그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요 문이 또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리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요 자체를 사진을 찍어서 많은 분들이 백란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 윤보영이라는 이름도 함께 따라갔던 거죠. 이렇게 이제 홍보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매월 1월에 매일 한 편씩 시를 쓰는데 인사를 하는데 국경일이나 기념일 그리고 이제 24절기 이럴 때는 제가 그에 맞는 시를 써서 제공했습니다. 이 자체가 사람들은 신비성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월 초
매월 초에 인사하는 이 자체는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이렇게 매년 초에 새해 인사 정도 하는 것. 그리고 가끔 이 추석 같은 거나 설날 같을 때, 설날은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정도 인사하는데, 추석 같을 때 그냥 전화 정도 하는 정도지, 여기에 추석에 뭐 카드로 이제 이 외에 예를 들어서 6월 1일이라 해서 6월에 대한 인사를 하고 사람들이 이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보영 시인이 매일 1일 1시로 쓰는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매일 한 피씩 썼는데, 그 자체가 24절기에 해당되는 날은 절기에 맞는 시를 썼는데, 이것을 이제 시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독자들에게 제공됨으로 인해서 요즘은 매월 1일, 그러니까 매월 1일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시로 인사를 한다. 이런 오늘까지 10년 만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절기로 시를 쓰게 되면은요, 오늘이 절기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절기로 시를 다 써? 입춘 같으면 입춘대길 이거지만 우수, 경칩 이런 날까지 다 이런 것까지 다 24가지의 절기마다 다 시를 썼으니까 사람들이 신기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오늘은 입춘입니다. 오늘은 우수입니다. 우리 대동강 물이 녹듯이 우리도 이렇게 얼었던 이 마음을 좀 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제 시를 이용해서 이제 인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경칩 같으면 개구리도 입을 때서 우는데 닫았던 우리 마음도 좀 이렇게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게 꼭 윤보영 시인의 우수, 경칩 같은 이런 시가 함께 붙어서 제공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윤보영 시인의 시가 홍보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절기시의 방향, 우리가 누구나 다 쓰기는 쉽지만 이 절기시의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철저한 뜻의 의미를 이해해야지 됩니다. 만약에 입춘 같으면 입춘에 여기에 대한 왜 입춘이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본인이 그걸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뜻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비슷한 사례, 예를 들어서 입춘거리면 대길이라는 말이 따라 나오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조사해서 나중에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용은 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행복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적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또 기념일의 경우는요, 그날이 갖는 의미에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11일이다. 예를 들어서 이건 이 절기나 이런 거는 관계없지만 기념일인데, 이 기념일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면은 11월 11일이 사람들이 빼빼로데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빼빼로데이 이면에 또 뭐가 있냐면 농업인의 날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래떡데이 이런 말로도 부르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빼빼로데이에 대한 글만 써가지고는 농업인 쪽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명한 시인이 됐을 때 왜 농업에 대한 얘기는 안 쓰고 빼빼로데이 이 부분에만 쓰느냐라고 항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 뜻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다 말씀드립니다. 24절기의 종류는 24가지죠.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이런 부분들이 24가지가 됩니다. 또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할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한. 그러고 보니까 초복, 중복, 말복은 절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볼 건데, 일단은 아마 지금 7월까지 왔으니까 이 정도 앞으로는 윗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다음 기회에 다시 이쪽에 밑에 있는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절기를 시로 표현한 사례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입춘입니다. 입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입춘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24절기의 하나로서 대한과 우수 사이에 들며 이때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한다. 요거
봄이 시작된다. 입춘에 되면 봄에 들어선다는 거잖아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시를 여러 편 쓴 게 있는데 이렇게 써봤습니다. 입춘하니 내 안에서 대길하고, 우리가 입춘 대길이 있었잖아요. 그죠? 건양하니 내 밖에서 다경한다. 경사가 많아야 된다. 내 행복에도 그대에게 선물하고 싶은 입춘날 아침. 내 행복도 그대에게 선물하고 싶은 입춘날 아침. 요거는 사실대로 입춘에 대한 의미를 갖으면서 요 부분은 생각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입춘시가 독자들이 옮겨가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캘리그라피로 그려져서 이게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전해지면서 예쁜 꽃과 함께 입춘하니 내 안에서 대기라고, 건양하니 내 밖에서 다경한다. 내 행복도 그대에게 선물하고 싶은 입춘날 아침. 요런 게 입춘날 아침에 이 인스타에 올라가서 독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홍보노 이럽니다. 그만하세요. 뭐 이렇게 요청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를 가지고 그 주인이, 이 자기의 SNS 상의 주인이 자기에다가 올리는 건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고 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를 한번 볼까요? 또 입춘 대길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매일 한 편씩 써서 오랫동안 한 10년 이렇게 계속 해오다 보니까 입춘을 10년이 지났다면 입춘이 몇 번이 지나갔을까요? 10번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매년마다 입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를 쓰다 보니까 입춘에 대한 글만 10편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가 하루 한 편의 시, 일시를 쓰면서 입춘에 대한 시를 썼는데 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이런 어떤 입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독자들에게 이 감성시로 연계해서 감동을 주는 그런 계절시를, 절기시를 쓰는 겁니다. 이 입춘대기는 어떨까요? 입춘이라 따뜻한 봄인 줄 알았는데 날이 찹니다. 사실도 적었어요. 아하, 그렇습니다. 대길하려면 이 정도 추위는 있다며 그 뜻을 담은 추위였습니다. 예, 그렇죠. 잘 견뎌내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했고 이 순간도 지나고 나면 행복이라는 생각으로 웃으며 지내겠습니다 하는 입춘대길에 대한 글을 이렇게 한 편 썼더니 이렇게 누군가가 올렸던 걸 제가 복사해 가지고 온 겁니다. 또 입춘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입춘이라 아침부터 마음을 열었다. 내 안으로 봄이 들어왔다. 내 안에 새로운 기운으로 1년 내내 날 행복하게 만들 그대 생각을 데리고 왔다. 어때요? 간략하면서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글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24절기로 꼭히 감성시라지만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넣어서 시가 살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입춘이 또 한 편 있네요. 아예 이거는 어떤 분이 윤보영 시인의 입춘해가 입춘시를 다 모아서 블로그에 올린 걸 봤습니다. 입춘은 나부터 먼저 깨우는 날, 깨운 내 안에 새싹 돋게 하는 날, 돋아난 새싹이 큰 나무로 자랄 수 있게 이 일상의 기초를 넣는 날, 가끔은 힘들 때 찾아가 기댈 수 있는 나무, 그 나무의 뿌리도 되는 날. 이렇게 입춘에 대한 단순히 입춘대기를 하고 그 개념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의미를 이렇게 볼 수 있고 풀어나가는 글 힘도 우리가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입춘대기, 입춘에 대한 글을 여러 편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죠? 또 입춘이 또 있네요. 입춘날 아침 잠시 생각하니 지난 한 해 큰 바람은 없었다. 바라는 거예요. 부는 바람이 아니라 바라다.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많이 웃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 웃음이 행복한 나를 만드는 것. 많이 웃으면 뭐 어떻게 하죠? 많이 웃으면 복이 와요 하고 복을 받고 이제 이렇게 나 스스로 크는 거죠. 올해도 지난해처럼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지난해는 많이 웃었다 안 웃었다? 웃었습니다. 더해서
이제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가끔 커피 마시면서 내 안의 그대를 만날 수 있는 여유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도 입춘을 가지고 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입춘이 또 있네요. 입춘이 되면 입춘대기를 붙이던 부모님이 생각나고 고향마을 내가가 생각납니다. 꽁꽁은 얼음 사이에 가지 끝을 담고 입춘대길 자맥질하던 갯벌들도 생각납니다. 자꾸 닿는 거죠. 이게 자맥질하는 거죠. 갯벌들을 보며 봄을 함께 맞던 친구들 옛날에 오늘은 그 친구도 생각납니다. 그렇죠. 입춘대기를 가지고 친구에 대한 부분으로도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춘이 또 있네요. 그죠? 입춘이 되면 나를 깨울 수 있어 좋습니다. 온 대지가 봄 기운에 기지개 켜듯 내 안을 깨워 새로운 바람을 담을 수 있는 입춘. 그죠? 그 바람에는 이 바라는 바람이에요. 늘 그래왔듯 소식 없는 그대 소식도 담겠습니다. 하나의 이 입춘 가지고 그대로 결국은 간 거죠. 그죠? 예, 그대. 이렇게 했을 때 입춘을 가지고 윤보영 시인의 입춘을 찾아보니까 윤보영 입춘, 윤보영 입춘 내길, 윤보영 입춘에 관한 시 입춘 막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당신의 블로그 같은 데 이렇게 입춘을 넣어가지고 입춘을 검색을 하면 막 떠도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내가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가 저절로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다음은 입춘 다음에 뭐죠? 다음 절기를 보니까 이 우수예요. 우수. 우리가 24절기라 그러면 한 달에 24니까 나누면 절반으로 나누면은 12이 되잖아요. 그죠? 그 12개월이니까 한 달에 2개 정도의 절기가 온다고 보면 됩니다. 앞에 입춘이 있었으면은 다음에 우수는 2월 19일경에 우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수라고 했을 때 이 우수가 그럼 무엇을 뜻하는가? 우수의 뜻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유래가 뭔가? 유래, 우수는 2월 19일 정도를 우수라고 하는데 음력으로 되게 정월에 들면 우수라는 말은 눈이 유래 자세히 보기 눈 이렇게 하고 난데 소개를 보면은요. 봄에 들어선다는 입춘과 동면한 개구리가 잠에 놀라서 깬다는 경칩 사이에 있는 24절기 하나예요. 경칩과 입춘 사이에 있는 이 개구리가 깬다는 놀라서 깬다는 이 경칩 사이에 우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수에는 이런 말도 있죠.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 우수 뒤에 얼음같이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활용을 해서 적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적는다 우수? 요건 어딘가에 누가 적어 놓은 걸 이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면 이 19일이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빗물에 얼음이 녹고 계곡마다 맑은 물이 흐른다는 우수. 우수처럼 다쳐버린 마음, 금이 간 우정, 이유 없는 오해가 다 풀려도 이것만은 안 돼. 이게 풀리는 건데 근데 안 되는 게 있어. 뭐가 풀리면 안 돼? 그대를 사랑해야겠다는 내 굳은 각오. 내 굳은 각오가 풀리면 안 된다 해서 요거 말고는 다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수에 대한 시 한 편이 된 거예요. 이건 다 되는데 다만 하나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뭔데? 바로 그대를 사랑해야겠다는 내 굳은 각오가 이렇게 풀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수가 또 있네요. 그동안 우수처럼 그대 마음이 녹아 내 생각처럼 되기를 바랐지만 올해는 내 다친 마음이 먼저 녹아 그대에게 사랑받겠다는 마음으로 우수를 맞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다친 마음이 먼저 녹아 요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녹는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이용을 하고 활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비는 소리로 사람을 불러내지만 커피는 향으로 그림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사람들은 창밖을 내다보고 나는 커피를 보며 그림을 졌습니다. 요거는 약간은 좀 비 온다고 잠깐 이렇게
제가 인용한 것 같아요. 우수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죠? 물론 이제 비가 와서 얼음이 녹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요거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 경칩을 한번 볼까요? 경칩이 뭘까? 우리가 경칩이 뭘까를 했을 때 요거는 아까는 2월 지나고 3월 달입니다. 3월 5일경을 경칩이라 하는데, 이게 요거로 보면은 만물이 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를 경칩이라고 합니다. 개구리가 깬다, 이런 표현을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보면 됩니다. 자, 창밖에 비는 세상을 두드려 잠자는 개구리를 깨고 경칩이니까, 비를 보며 꺼낸 그대 생각은 그리움을 두드려 잠자던 추억을 깨운다. 맞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은 카페로 가서 생각 더 할 수 있게, 그대 생각 더 할 수 있게 커피 한잔 마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기가 그대가 빠졌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경칩날 이런 시를 한번 써봤던 겁니다. 아, 경칩이 또 있네요. 우리가 개구리 이제 그 밖으로 놀라서 나오는 날이 경칩이잖아요. 그죠? 훗훗 웃었어요. 개구리, 벌레, 새싹 어서와. 난 이미 오래전에 내 안에 꽃을 만들었고 봄을 만들었고 꽃까지 피어가며 기다렸거든. 내 기다렸으니까 내 가슴에 오라. 다들 애썼다 토닥토닥. 이런 식으로 자기 위로에 대한 시도 우리가 써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경칩입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를 생각하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풍덩 하고 소리가 들립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논둑에서 놀다가 나를 보고 놀라 물로 뛰어든 개구리. 그때 물이 아니라 제 가슴에 뛰어들었군요. 땅이 열리고 개구리가 깨어나는 오늘 제 가슴도 따라 열렸나 봅니다. 하고 개구리 가지고 이런 식으로 경첩 부분을 우리가 풀어쓰는 부분이 우리 시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경칩이 또 하나 있네요. 창밖에 비는 세상을 두드려 잠자는 개구리를 깨우고, 비를 보며 꺼낸 그대 생각은 그리움을 두드려 잠자는 추억을 깨우고, 깨운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를 쓸 수 있잖아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요렇게. 자, 다음 이제 추분입니다. 춘분. 춘분은 우리가 입춘하고 좀 다르게 이제 밤과 낮 길이 중에 이제 서세 이때부터 하지까지 밤보다 낮이 길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춘분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았을 때 경칩과 청명 사이에 들며 또 요 사이에 드는 거예요. 양력 3월 21일 무렵입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거의 같지만, 그죠? 그 춘분쯤에 이르면 같지만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낮의 길이가 약간 더 길다. 뭐 요렇게 보면 됩니다. 춘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보면은 오늘은 춘분. 우리 사랑도 낮과 밤 길이가 같은 오늘처럼 크기가 같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밤과 낮의 길이가 같네요. 하지는 여름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또 이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그러다가 춘분이 되면 밤과 낮 길이가 같아지는 이 같다는 거 가지고 모티브를 잡아서 썼습니다. 오늘은 춘분, 우리 사랑도 낮과 밤 길이가 같은 오늘처럼 크기가 같았으면 좋겠다. 봄꽃 피우는 상가 들처럼 서로 가슴에 우등꽃 가득 피워주는 행복한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서로에게 향기를 나누어주는 느낌 좋은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그 사랑이 지금 하는 내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춘분날의 명상, 요런 이제 춘분에 대한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 서로 공평하게 내가 너를 더 많이 좋아했는데 나도 너 더 많이 좋아했는데 아니라 둘 다 같이 좋아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걸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청명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청명에 대한 부분은 잘 이렇게 쓰지 않았던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요즘은 TV 같은 이제 안 그러면 어디에 이제 보면은 전화 걸을 때도 앞에 이제 그 전화를 걸면은 오늘이 춘분이다 뭐 추분이다 이런 절기를 알려주는 멘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청명인 걸 알고 뭔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인사를 할까? 그럴 때는 윤보영 시인의 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명이 뭘까요? 여기 보면은 이 청명은 청명이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을 지닌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명에는 부죽갱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 뭐 봄이니까 그죠? 뭐 한식에 죽으니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4월 5일 뭐 한식과 청명 같잖아요. 이렇게. 다만 식목일은 그 뒤에 기념일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청명은 이미 그 옛날부터 있었던 4월 5일을 청명이라는 이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청명. 오늘부터 하늘이 더 맑아진다는 청명이네. 그럼 하늘에 그려둔 그대 얼굴도 더 선명해지겠지? 물음표 요거 빠지네요. 당연히 더 보고 싶어질 테고. 요렇게 청명 가지고도 그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6번째 고구를 한번 볼게요. 고구는 비 내린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고구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요. 이 고구 무렵이면 못자리를 말하는 것도 해서 뭐 이렇게 24절기 이렇게 못자리 만든다 이러면 물이 이제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청명 고구는 지금 글을 안 담았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입하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이건 이제 별도로 나중에 고구는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봄은 이게 입하는 뭐냐면 여름에 접어드는 거예요. 봄은 완전히 퇴색하고 상가 들에는 실력이 이르기 시작할 무렵을 이걸 이제 우리가 입하라고 하거든요. 입춘, 입하, 입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입동,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입하. 오늘부터 여름이다. 봄꽃이 너무 많아 아직 다 데려오지 못해. 아침 기온이 서늘한 여름이다. 내 안에 마중 나와 데려온 네 생각이 무성하게 들어찬 여름이다. 꽃보다 네가 더 보고 싶을 여름이다. 이렇게 해서 입하를 가지고 여름에 대한 걸 가지고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시를 절기에 대한 시를 쓰다 보니까 이건 뉴스예요. 신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 보면 신문 같은 이런 부분인데 여기 헤럴드 경제면 신문인데 여기다가 오늘부터 여름이다. 봄꽃이 너무 많아. 아직도 다 데려오지 못해. 아침 기온이 서늘한 여름이다. 이게 꽃보다 네가 보고 싶은 여름이다. 이게 윤보영 시인의 입하 중 이런 식으로 여기 아마 입하에 대한 부분이 시로 이렇게 뉴스에도 응용될 정도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다음 이제 소만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소만은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하나의 24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래를 보면 쌈박이 잎을 뜯어 나무를 해먹고 냉이나물은 냉이나물 해먹는 이런 시절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쯤을 소만이라고 하는데 5월 21일 정도를 얘기한답니다. 소만. 오늘은 햇볕이 풍부하여 식물이 성장하는 소만입니다. 햇볕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커피 한잔 마시면서 행복을 느끼는 지금도 사랑이 만든 소만입니다. 이 식물이 성장하는 소만이고 사랑이 만든 소만이다. 작은 행복이 모여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게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나누면서 넉넉한 미소를 짓겠습니다. 라고 이제 소만에 대한 부분을 한편은 글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특강, 이 24절기로 시를 쓰는 부분의 일부 강의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2부는 다시 여기 예를 들어서 소만이 언제입니까? 5월이면은 5월 이후의 부분도 다시 또 이제 더 넣어서 이 12월까지 되는 부분을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로 설명을 해주는 2부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디카시 공모전에 대한 부분도 특강을 한번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어떤 일방적인 저의 특강은 마치고 다시
여러분과 함께 그 토론식으로 묻고 답하는 질문에 들어가서 다시 진행을 이어가겠습니다.